만약에 어떤 전문가가 여러분의 투자 부동산을 S코퍼레이션에 넣으라고 한다면요, 듣지 마세요. 그 결정이 평생 수십만 불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 7가지에 대해, 그리고 부동산 보유 구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분명 기회의 땅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설계 없는 미국 진출은 예상치 못한 세금과 자산 손실이라는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부동산을 사거나 자금을 옮길 때 대부분 내 개인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요, 부동산 등기와 사업체 정보는 누구나 공개할 수 있는 공개 기록입니다. 자산이 한눈에 드러나는 순간 그 자산은 소송과 분쟁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산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개 기록에서 합법적으로 내 이름과 분리하는 것, 그리고 이 설계는 자산을 취득하는 첫날에 시작해야 가장 강력합니다. 다가오는 6월 14일 일요일, 저와 제시원의 전문가 그룹이 그 해답을 가지고 서울을 찾아갑니다. 이번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1부는 미국 진출과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Why USA, 그리고 EB5 투자 이민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익명성과 자산 보호를 동시에 확보하는 절세 로드맵을 다룹니다. 2부는요, 한국에 거주하시는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을 위한 심층 세션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복잡한 한미 세금과 해외 계좌 자진 신고, 증여 상속과 은퇴 전략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미 미국의 자산을 보유한 분이라면 그 자산을 어떻게 다시 구조화해 지킬 것인지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인터넷에 흩어진 파편화된 정보가 아니라 법률, 세무, 자산 관리를 한 팀에서 풀어드리는 명확한 숫자와 구조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좌석으로 소수 정예로 진행이 되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과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월 14일 일요일 서울 세미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자주 보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고치기도 어려운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부동산을 S코퍼레이션 안에 넣어 놓는 경우입니다. 여러 전문가 분들 중에는 이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절세된다, 월급으로 받으면 사회보장세가 줄어든다 라는 이런 말을 듣고 투자 부동산을 S코퍼레이션으로 보유하는 또는 옮기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거 꼭 보십시오. 왜 이게 문제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게 내가 분배할 때 양도세가 바로 터진다라는 건데, 부동산을요, LLC를 통해서 보유하면요, 나중에 그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옮기거나 가족에게 줄 때 원래는요, 비과세 거래인데 이걸 S코브로 소유하게 되면 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즉, 부동산을 LLC로 보유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가져가건 가족에게 배분할 때는 비과세인데, S코브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S코브에서 자산을 꺼낼 때는요, 이걸 시장 가격에 팔았다라고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쉽게 보면 팔았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appreciated value가 실현된 거죠. 양도세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실현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요, 50만 불에 산 집이 있어요. 이게 150만 불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LLC에서는요, 이걸 본인 명의로 그냥 넘기면 그냥 끝나요. 근데 S코브에서는요, 이 순간 어떻게 될까요? 100만 불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 걸로 처리되고요. 여기에 대해 20% 또는 3.8% 추가돼서 연방세, 또 캘리포니아 산다면, 캘리포니아 부동산이라면 또 주세까지 더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한 30만 불 넘는 그 세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부동산 내가 바뀐 거라고는 소유권이 내 이 S코브에서 개인으로 바뀐 거밖에 안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 주의해야 되는 점이다. 두 번째는요, 1031 있잖아요. 라이크 카인드 익스체인지가 사실상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1031 교환을 하면 부동산 투자자들이 굉장히 크게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법상의 혜택이잖아요. 근데 S코브에서의 부동산은요, 1031을 하려면 S코브 회사가 이 거래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각 주주가 개별적으로 자산을 들고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S코퍼레이션의 주주 중에 누군가는 현금화하고 싶고 다른 한 명은 1031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건 S코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LLC만 돼도요, 좀 전문적인 내용이고 사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뤘던 주제이긴 한데, drop and swap이다 라는 이런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각자가 1031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방식이 가능한데 S코퍼레이션은 실질적으로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떠났을 때 이 해당 투자 부동산을 상속해 줄 때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하는 그 굉장히 큰 혜택이 있는데 이게 반쪽짜리가 된다는 거죠. 미국 세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걸 텐데요. 이 스텝업 베이시스죠. 사망했을 때 스텝업 베이시스죠. 자산을 내가 팔지 않고 또는 증여하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하면 자녀는요. 그 해당 자산이요. 상속받은 자산을 부모가 돌아가신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스텝업 할 수 있잖아요. 결국 그 말은 부모가 평생 동안 누적해서 가지고 온 양도 차익이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리세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스텝업 베이시스의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LLC가 보유한 부동산은요. 세법이 규정한 어떤 일렉션 조항이 있는데 이것만 제대로 하면 자산 자체의 베이시스가 스텝업이 될 수 있어요. 즉 자산을 직접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LLC를 통해 소유해서도 스텝업에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긴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Scorp은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하자면 Scorp을 통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스텝업이 되는 것은 Scorp의 주식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주식회사 안에 있는 부동산 자체는요, 베이시스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 그 부동산을 자녀가 팔면요, 예를 들어 30년 전에 부모가 취득한 그런 부동산이었다 쳐요. Scorporation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산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뭐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세금 폭탄이 그대로 자녀에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요, 저희 최근 사례인데요. 저희 포텐셜 고객 한 분과 미팅을 했는데 이분이 운영하는 회사가요, Scorporation이었어요. 그러니 본인이 잘 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죠. 오퍼레이팅 엔터티예요. 적극적인 사업체인데 이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소득 또는 뭐 현금 흐름이 좋다 보니까 같은 이 에스코르 명의로 상업용 건물을 몇 개씩 이렇게 매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간단하게는 회사에서 현금이 쌓이니까 이거를 그 회사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결국 이제 또 어르신이고 하니까 만약에 이걸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스텝업으로 자녀에게 혜택을 주겠다, 상속해 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반쪽짜리인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자산 보호 측면에서도 앞서 말씀드리진 않은 거지만 자산 보호라는 게 결국 별도의 LLC를 통해서 소유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사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니까 사업체에 소송이 들어오면 사업과 무관한 어떤 건물까지도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업에 있어서의 라이빌리티와 부동산이 한 바구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한 문제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속수무책이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이 Scorporation에서 이런 투자 부동산을 사지 않았었어야 했다라는 게 답인 거죠. 그래서 이 고객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세를 한번 인식하고 LLC로 옮겨서 스텝업을 베이시스를 좀 한번은 접고 가던가 아니면 뭐 세법이 얘기하는 리오거니제이션 어떤 그 비과세 이 텍스 프리 리오거니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이 스텝업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Scorp로 좀 사이저블한 이 상업용 부동산을 몇 채 사놓은 사업체의 오너다라고 한다면 꼭 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도세 시뮬레이션이라던가 자산 보호를 위한 설계라던가 상속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야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꽤나 복잡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 또는 피할 수 있는 어떤 라이빌리티 또는 손실, 비용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니까요. 전문가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좀 빨리 가볼게요. 뭐 이미 이렇게 얘기한 것만으로도 뭐 충분히 LLC로 소유해야지 Scorp는 안 된다는 거 아실 텐데요. 계속 이어가 볼게요. Real Estate Professional Status 활용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부동산에서 감가상각을 했을 때 장부상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게 기타 액티브 인컴에서 패시브 로스에 해당이 되는 부동산 손실을 활용하는 게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강력한 예외 하나로서 내가 만약 부동산 전문인 Real Estate Professional Status를 유지할 수 있으면 나 또는 배우자가요. 이렇게 되면 이 부동산 임대 부동산 활동에서 발생한 여러 서류상 손실을 나의 액티브 인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서 발생하는 이 인컴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절세 전략이 된다라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부동산이 Scorp 안에 있으면 이러한 Real Estate Professional Status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인으로서의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또는 매우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어떤 메커니즘은 이 영상에서 다루기엔 수준이 좀 높으니까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이유. 이것도 참 중요한 건데요. 임대소득은요, 어차피 셀프 임플로먼트 텍스가 없어요.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우리가 보통 S코퍼레이션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셀프 임플로먼트 텍스 피하기 위해서죠. LLC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추가에 15.3%의 셀프 임플로먼트 텍스, 뭐 메디케어 텍스다, 소셜 시큐리티 텍스다, 이거에 부과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S코업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임대소득은요, 어차피 셀프 임플로먼트 tek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S코퍼로 하건 LLC가 됐건 세율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 절세 효과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S코업으로 하면 이거 뭐 사족이긴 합니다만 페이롤도 왜냐하면 적정 수준의 임금 우리 또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페이롤 텍스 또 법인세 신고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 얻을 것 없는 그런 선택이라는 것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요. 또 특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한국에서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한국의 부동산 투자, 공동 투자 하시는 분들이요.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요. S코업 주주가 될 수 없죠. 그러니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같이 투자를 했다가 S코업으로 운영하다가 한 분이 한국 돌아갔어요. 그리고 영주권, 시민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 또 다른 이유로서 S코업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째 이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좀 기술적인 설명이라서 이걸 어디까지 얘기할까 싶은데요. 베이시스 계산에서 부채가 빠진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앞서 부동산 투자에서요. 손실을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이 내가 기타 소득을 줄이는 데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에 아까 이 부동산 전문인 Real Estate Professional Status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내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내 돈만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 투자를 하잖아요. 내 돈 100만 불에 대출 200만 불 받아가지고 300만 불로 한 다음에 감가상각으로 내가 서류상 손실을 굉장히 높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 자본은 적지만 큰 금액의 페이퍼 로스, 서류상 손실을 만들어서 다른 소득을 줄이는 데 쓰잖아요. 그런데 LLC는 나의 베이시스가 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부채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내 자본 적게 넣고도 큰 손실을 차감하는 게 가능한데 S코업은 그게 안 돼요. 본인이 직접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서야 은행에서 돈 빌리잖아요. 그러면 이 부채는요. 나의 손실을 인식할 수 있는 베이시스로 사용이 안 됩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뭐 이해하신 분들께서는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그게 7번째 이유입니다. 베이시스 계산에서 부채가 빠진다. S코퍼레이션에서는. 그러니 안 좋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투자 부동산에 대한 소유 구조는 S코퍼레이션은 절대로 안 되고 LLC여야 한다. 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7가지 이유였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다룬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제시원의 전문가들과 상담 희망하시는 분들이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내 회사 S코퍼레이션에서 부동산을 투자해서 직접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 왕왕 있거든요. 이런 분들 앞불싸 하셨을 텐데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 늦긴 늦었지만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저희 전문가들과 상담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 잘 전달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